면역력이 강해야 질병이 안 걸린다. 맞죠? 면역력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면역하면 감기뿐만이 아니라 암, 당뇨, 고혈압, 아토피 모든 질병의 면역과 이렇게 엮어 놓으세요. 그래서 면역에 좋은 방법들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일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소금을 많이 이렇게 드리잖아요. 하루.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만큼 다 먹어도 괜찮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금만 잘 먹어도요. 우울증, 아토피, 당뇨 그냥 나을 수도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왜 그런지를 봤더니 소금을 먹게 되면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근데 이런 소금은 안 돼요. 미네랄이 빠진 소금. 그런 소금은 오히려 혈압을 올려요. 혈압을. 근데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소금은 혈압을 약간 올리다가 나중에 안정시켜버려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채식을 하는 분들이 가끔 보면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건강 상담을 외부 이제 전화로 통화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제 강의를 듣고 본인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몸이 안 좋고 막 해서 봤더니 문제를 찾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소금이었어요. 소금 섭취를 너무 줄이고 안 먹고 했는데 오히려 뼈는 약해지고 암이 생기고 막 그런 증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화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예를 들면 고기를 많이 먹거나 몸이 되게 독이 많은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팍 좋아지거든요. 독이 빠지니까. 근데 이분은 할 거 다 하셨더라고요. 너무 건강식도 많이 했고 너무 안 좋은 것도 안 먹고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밖에 안 먹고 살아오셨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분이 이런 질병에 걸렸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느꼈을 때는 소금 부족이었다. 소금 부족. 즉 소금 부족은 미네랄 부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암에 보통 걸리면요. 우리 사고가 이렇게 바뀌어요. 소금 많이 먹지 말아야지라고 사고가 돼요. 맞죠?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생기면서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처음에 좋아져요. 눈 그냥 깜짝할 사이에 어느 정도는 좋아지다가 어느 정도 가잖아요. 근데 그게 길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가면 그때부터는 몸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 멈추게 돼요. 소금 양이 이제 줄어들면서 신체가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소금 양만 늘려도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소금을 먹지만 그 소금 자체가 다 좋은 소금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순수 나트륨만 먹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미네랄을 같이 먹을 것인지 보통 우리가 죽염이나 아니면 육룡소금들은 그 천일염에 간수가 있자고 안 좋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간수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간수는 우리 몸에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애예요. 근데 간수가 있으면 소금 맛이 없으니까 옛날부터 간수를 뺏어 먹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간수는요. 이 미네랄로 보면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거 없으면은 여러분 뼈도 그렇고요. 피부 구성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가렵거나 이런 거 해결 안 돼. 독소 배출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마그네슘이 있는 소금을 분명히 드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 소금은 가장 훌륭한 해독제 그리고 가장 훌륭한 소화제 그리고 가장 훌륭한 염증 억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염증이 많아지면은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변형이 올 수도 있어요. 맞죠? 안 맞아요? 나중에 관절염으로 해서 손톱이 팔이 손이 변형이 되신 분 막 그런 분들도 있다고요. 보통 우리 몸에 염도라는 게 있어요. 난 염도 측정기를 가지고 소변이나 이렇게 해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이 염도가 우리 몸속에 0.9%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0.7, 0.6, 0.5 암 환자분은 더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위장에서는 소화액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심각하죠? 소금을 안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소금 안 먹으면. 그래서 위장 기능은 점점 나빠지고 소금 부족으로 인해서 혈액이 부족해져요. 소금은 혈액을 만들어내요 실제로. 소금을 적게 먹으니까 혈액이 어떻게 돼요? 혈액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인체 내에 당연히 산소 작용도 떨어지겠고 혈액 순환에도 당연히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저는 그냥
소금 좀만 드세요라고 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소화가 잘 된대요. 소화가. 이상하게 원장님 예전에 소화가 그렇게 안 됐는데 갑자기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감기가 잘 안 걸려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건 뭐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면역력이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면역력이. 자, 그 다음에 이 신경계통에 도움이 되고, 신경 있잖아요. 신경계통이 건강해져요. 그렇게 되면 인체 균형이 살아나고 정말 중요한 체온이 잘 유지하게 돼요.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2달 이렇게 먹다 보잖아요. 그럼 이제 뼈가 튼튼해지기 시작해요. 뼈가 튼튼해지고 소금을 잘 먹게 되면 혈액의 산성을 막을 수 있다.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큰 희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소금이 부족한 분들이 혈액이 끈적거리는 거 아시죠? 혈액이 잘 뭉쳐 있어요. 혈액이 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온갖 염증성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이거 하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되게 많죠. 병원에서 수술도 시켜주고 있는데 병원에 가면 항상 링게 주사를 맞춰주죠. 네, 그거 0.9%의 소금물이에요, 사실은요. 소금 먹지 말라고 하면서도 그거 놔주죠. 그건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의 솔트레이크, 소금 호수라는 곳이 있는데, 이 미국의 솔트레이크와 또 이스라엘 혹시 사해 아세요? 사해는 튜브를 안 타도 사람이 뜨죠. 왜 뜰까요? 뭐가 높아서? 염도가 높아서 떠요. 일반 바닷물의 한 10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뭐가 살 수 없냐면 병원균이 살 수가 없대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선도 소금물을 절여 놓으면 잘 상한다, 안 상한다? 안 상하고요. 실험해보세요. 과일을 잘랐어요. 소금을 뿌려보세요. 사과를. 소금을 안 뿌린 곳에는 색깔이 금방 변하고요. 뿌린 곳에는 잘 안 변하는 거 보셨죠? 네. 그런 것처럼 소금은 산화 방지를 한다. 즉,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몸에서 빠질 수 없는 소금을 무조건 섭취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금식을 할 때 뭐를 여기서 챙겨드린다고요? 소금을 드리는 거예요. 소금을 매일 마시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면역을 빨리 올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거나 우리 영양 문제에 있어서 물질 수송이 있어요. 물질이 이동이 됩니다. 그때 이 나트륨은 물질이 이동하는데 정말 중요한 미네랄이고요. 음식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소화의 첫 번째 액이 타액이에요. 침. 이 침샘을 자극시켜서 열어줍니다. 껌 안 씹으셔도 돼요. 껌보다 더 좋은 게 소금이에요. 차라리 우리 침샘 때문에 껌 씹은 분들 있잖아요. 이게 되게 안 좋아. 치아에도 안 좋고. 껌은 치과 어떤 의사 선생님도 그걸 말씀하시는데 껌은 치아에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특히 노인성일수록 껌 씹으면 안 돼요. 뼈 관절에 되게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엉뚱한 타액이 계속 나오니까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껌 안 드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에 원칙이 껌을 안 먹는 것도 있지만 껌이 그만큼 좋지 않다. 대신에 소금 먹잖아요. 그런 소금 먹게 되면 침샘이 막 이렇게 살아난다고요. 침샘이. 그래서 소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찍어서 중간중간 차 타고 다니면서 드셔도 괜찮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금은 중간에 이렇게 드시는 거. 그럼 침샘을 이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침샘이 열리고 아까 뭐가 잘 나온다 그랬죠? 위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위산이 잘 안 나와요. 20대까지 위산이 잘 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군대 갈 나이에 뭐도 소화시킨다 그래요? 돌도 소화시킨다 그러죠. 네. 왜 그 말을 하냐면 위산이 지금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30대, 40대 지날수록 위산이 약해져요. 위산이 20대에 비해서 어떤 경우는요. 3분의 1, 4분의 1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죠. 똑같이 음식 먹는 젊은 사람들은 소화 잘 돼서 금방 배고픈데 어른분들은 배가 안 고프거나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런 경우에 소금이 정말 큰 역할을 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음식이 이렇게 내려가요. 먹어서 목을 식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죠? 위장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십이지장 그리고 장으로 내려갈 때 췌장에서 분비되는 알칼리성 물질인 중탄산
나트륨이 필요해요. 중탄산 나트륨. 이 원료가 바로 나트륨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원료로 우리 몸에서는 중탄산 이 나트륨을 만들어 가지고 장에 내려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중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물도 마셔야 돼요. 물도. 네, 우리가 음식물이 위에 있을 땐 산성인데 내려갈 때는 알칼리로 바꿔줘야 돼요. 안 바꿔주면 밑에 몸 다 버립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물과 소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pH라고 있어요. 몸의 혈액에. 혈액의 pH는 1에서 14까지 중에 보통 사람이 7.4가 정상인데 이거보다 높으면 알칼리고요. 그럼 흥분이 잘 돼요. 그래서 많이 보시죠. 소금을 막 엄청 드시는 분들은 흥분을 잘해요. 조금만 먹어도 화를 잘 내. 그런 게 이제 소금을 과량 섭취한 분들, 막 정지염, 이런 나트륨 과다 섭취증이 생기면 그냥 좀만 건드려도 화를 냅니다. 알칼리성으로 돼요. 근데 반대로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산성이 되는데 이거를 맞춰주는 게 소금이에요. 떨어진 산성을 약 알칼리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금이 우리 몸의 면역에 도움이 된다. 단 어떤 소금이요? 좋은 소금을 드셔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